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고3 모의고사 33번 문제입니다. 존 로크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존 로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좀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존 로크 하면 사회계약설로 유명하죠. 군중주의를 거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했고 삼권 분립의 기초를 만들었다. 요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의 정치 철학의 배경에는 경험론이라는 사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한 철학들이 나온 것입니다. 존 로크는 일단 근대 경험론의 창시자이자 근대 인식론의 시발점에 서 있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의 근대 철학사는 로크를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 임페리시즘 노선과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발전한 합리주의, 레셔널리즘 노선, 이 두 노선으로 흐르게 되었고, 이 두 노선을 이제 나중에 종합해서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제 칸트죠. 존 로크는 인간을 비유하자면 텅 빈 방처럼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그냥 white paper, 그러니까 인간 지성론이라는 책에 보면 white paper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냥 흰 백지처럼 태어나고 경험에 의해서 인간의 지성이 흰 종이에 무언가가 쓰여지듯이 채워진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타고난 관념, 그러니까 본유관념이라고 하는데 innate ideas, 인간이 애초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타고난 관념 같은 것을 존 로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없고 그냥 인간은 텅 빈 흰 종이처럼 태어난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자연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이것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는 군중이 정치에 일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대신 위임하는 어떤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기초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의 핵심입니다. 나의 권리를 위임받은 집단이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서 행사한다. 이것이 이제 사회계약론인데, 그래서 이런 경험론을 배경으로 해서 존 로크의 이런 정치 철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나오는 유럽의 봉건제도와 존 로크의 사상을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유럽의 봉건제도는 출생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계급에 따라서 타고나는 어떤 계급에 따라서 권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유럽의 봉건제도가 정당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존 로크는 타고난 계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타고난 관념 자체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경험론적인 시각에서 인간은 그냥 똑같이 태어난다. 백지처럼. 그리고 인간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정치 철학을 그러한 경험론적 관점에서 제시를 하게 됐던 것이죠. 가장 크게는 유럽의 봉건제도는 출생에 따라서 타고난 계급이 있다. 존 로크는 타고난 계급 따위 없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The empiricist philosopher John Locke argued that when the human being was first born, the mind was simply a blank slate, a tabula rasa, waiting to be written on by experience. 경험주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 때 그 마인드가 완전히 blank slate, 텅 빈 칠판과 같다. 이걸 라틴어로 타빌라 라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 글을 보면은 마치 존 로크가 이 타빌라 라사라는 표현을, 라틴어 표현을 쓴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게 글을 써놨는데, 사실은 존 로크는 자기의 책에서 white pape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타빌라 라사라는 이 표현은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존 로크의 철학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타빌라 라사라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로크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형성시킨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경험이 다르면 어떤 다른 캐릭터가 형성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의 영향이 상당히 심오했고 지대해서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 사회에 특별히 이러한 사상이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면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의식적인 어떤 시도였습니다. 그런 식민지 사회가. 그 사회는 유러피안 컬처,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문화의 그것과는 다른 기반 안에서 작동을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출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인간의 위치가 결정되는 그런 봉건 시스템에 기반한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innate characteristic, 천성적인 그런 특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크의 강조, 뭐에 대한 강조냐면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로크의 어떤 그 주장은 무엇을 제공했을까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긍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되었다. 1번은 유럽과 식민사회 간의 어떤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기초를 제공했다. 아니죠. 2번, 유럽 사회에게 그들의 전통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새로운 기회를 줬다. 이것도 아니죠. 완전 반대 얘기죠. 4번,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natural place, 그러니까 어떤 선천적인 것, 천성적인 것, 자연적인 것이, innate한 것이 하는 역할의 예의다. 아니죠. 이것도 반대 얘기죠. 그죠? 5번은 철학과 과학 영역의 전문 지식으로의 접근을 제공했다. 이것도 아니었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존 로크의 사상을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경험론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유럽의 봉건 제도는 어떠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형성이 되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유추해서 푼다? 글쎄, 뭐 풀면 풀 수도 있겠는데 뭐 쉽지 않겠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존 로크의 사상과 유럽의 봉건 제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문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